청년들이 이제 제일 불안한 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벼락거지 되는 중 이렇게 좀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관리비 내면 150 그냥 깨집니다. 가점제 자체가 이제 벽이잖아요. 왜 우리 보고 비아파트 들어가라는 거냐.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받아먹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는 따먹어야 된다. 4억 이하에 80%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빌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딸이면 집 하나 사주고 싶네. 집값 상승이랑 자산 격차 커지면서 이제 집을 사지 않으면 저희는 뒤처질 거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 지원이나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지고 내 집 마련의 출발선이 크게 이제 갈리잖아요. 지금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청년 주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진 좀 고질적인 이제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경제가 이제 성장을 했고 또 서울 중심적으로 과거에는 지방도 잘 살았거든요. 뭐 일자리들이 뭐 부산, 대구, 울산, 구미, 뭐 광주 이런 데도 일자리들이 제법 많았는데 양질의 일자리들이 이제 중국, 뭐 인도,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미국으로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이 이제 서울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서울 집중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이제 20살 때 대학교 때문에 올라오고 25살 되면 이제 취직하려고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서울은 수요 과잉이 되는 거죠. 올라오니까. 근데 공급은 땅이 없어요. 공급 부족, 수요 과잉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상계동도 개발을 하고 마곡도 개발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개발할 땅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바라만 봐야 되는데 분양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없고 빌라 가격들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지방에 올라오신 우리 청년들은 또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서울에 부모님을 둔 청년들은 부모님 집에 거주하게 되면 일단 150만 원 벌고 들어가잖아요. 올라오신 분들은 원룸 구해야지. 생활비, 관리비 내면 150 그냥 깨집니다. 그러면 월급을 300 받아도 150 깨지고 나면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양극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도 1순위 정책으로 저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공공주택들을 많이 지어야 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세입자들한테 저렴하게 주게 되면 뭐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정책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갭 투자를 막겠다. 강남 집값 잡겠다라고 해서 다주택자, 비거주 유주택자를 때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들이 이제 맞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제일 불안한 게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내 생에 집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하고 분양도 받고 또 재개발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잃지는 말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넉넉하지 않다. 근데 정부 정책도 정부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건 아니냐.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청약제도도 뭐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뭐 청년 특별 공급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이 버텨줘야 또 나의 노후를 국민연금을 또 우리 청년들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뭐 지원이나 주택 정책은 1순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 주거 대책을 보면 이제 내 집 마련보다는 이제 임대주택이나 임시거처 공급에 무게가 많이 실리잖아요. 근데 이게 예산이랑 부지 현실적인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청년 주거를 이제 소유보다는 거주 안정 문제로 보는 정책 방향 때문인지 뭐로 봐야 될까요? 정부도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공공 임대주택 많이 짓겠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임대주택도 필요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필요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20년 장기 전세 문제도 있었잖아요. 살아보면 압니다. 임대 한번 살면은요 이게 좀 편하잖아요. 일상이 워낙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에는
돈도 없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벼락거지가 되기 딱 좋은 게 임대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년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청년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회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벼락거지가 된다. 청년주택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에 붙여놔야 된다고 봐요.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화살이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나 벼락거지 된다. 나 벼락거지 되는 중. 이렇게 좀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볼 때마다 긴장해야 되고 내가 돈 얼마나 모았지? 빨리 청약도 해야지. 이런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주거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일상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만 지나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년 장기 전세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신혼부부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전세금 안 올릴게라고 하다가 10년 동안 안 올렸더니 이분들이 다 벼락거지가 돼버렸죠. 10년 동안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가 안정이 되더라도 청년주택에 들어가는 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임대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는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들어왔으니까 주거비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1차 작전 성공. 그럼 2차 작전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 집 마련은 청약도 있고 뭐 금매를 잡는 방법도 있고 경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재개발 빌라를 사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주말 되면 임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지 막연하게 나 좋은 물량 나오면은 청약해서 당첨될 거야. 안 됩니다. 그 아이브 안유진은 당첨됐다만 90대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전생의 나라를 너무 구해야죠. 부럽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돈도 그럼요. 많은데 아파트도 분양이 돼서 그런 케이스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임대에 살더라도 좀 긴장도 해야 되겠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찾아보면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뭐 한 10억, 20억 있으면 좋긴 한데 몇 억 있어도 재개발 빌라 같은 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네.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 계속 노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저 같은 청년들은 이제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것도 너무 꿈 같은 일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안주하지 않고 이제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한다고 이거 리밋을 잡아야 될까요? 기간을? 이거는 뭐 우리가 몇 년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 뭐 몇 년대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뭐 기간이 있을 텐데 저는 항상 나름대로 목표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가 틀릴 수는 있죠. 뭐 5년이라고 했는데 5년 내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취직은 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이제 뭐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해야 되면 최대한 종잣돈을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내가 수입의 절반은 내가 세이브하겠다. 부모님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최대한 내가 돈을 아껴버리라. 그러면 300을 벌면 부모님 집에서 먹고 살면서 250 저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종잣돈을 5년 동안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1년에 2천 모으면 1억이 되는 거고 3천원 모으면 1억 5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 도움이라는 게 부모님 집에서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돈을 모으기 좀 수월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친구하고 같이 연합으로 뭐 원룸을 구해서 같이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죠. 그리고 해외여행도 좀 줄이고 요즘 너무 많이 가더라고. 네. 공항철도 타면 물론 좋죠. 인생을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에는 주거 안정이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하니까 해외여행 좀 줄이고 그 돈 아끼고 해서 어떻게든 종잣돈을 첫 번째 모아야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올 하반기에 뭐 18,000원 내년에 27,000원 나온다는데 청약 통장은 뭐 당연히 있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은행 가셔서 25만 원씩 월 납입하셔야 됩니다. 저축 넣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공공분양 물량 나오면 청약해 보세요. 3기 신도시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계속 도전해야 되고 경매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막 하면 안 되고 일단 뭐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경매도 공부하자. 그래서 저는 요즘 30대들이 저희 때보다는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저희 때는 노력을 안 했거든요. 어영부영하다가 타이밍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청년들 중에도 제 주변에 또 집 사신 분들도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노력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는
기회는 항상 있다. 포기는 하지 말자.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까 청약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인식이 이제 이걸 오래 갖고 있어도 당첨 가능성이 아까 말씀해 주신 안유진 사례처럼 되게 낮고 당첨되더라도 대출 문제로 또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청년들이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꼭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청약 통장이 그냥 그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필요 없어서 해지하면 이자도 줘요. 그러니까 이자도 주고 또 회사 다니면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청약 기회까지 주는데 청약은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어요. 민간 분양은 이제 청약 가점제라고 하거든요. 부양가족 뭐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으로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추천 물량도 있으니까 아이브 안유지니까 추천 물량으로 됐잖아요. 뺑뺑이. 그래서 저는 정부 회의 가더라도 추천 물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가점제 자체가 이제 벽이잖아요. 그래서 추천 물량에 도전하셔도 좋고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을 해요. 가점제가 아니고. 그러면 25만 원씩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거든요. 딱 보고 내 친구가 10만 원 넣고 있어. 근데 한도가 25만 원이니까 나는 25만 원 넣으면 내 친구보다는 내가 앞설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그냥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25만 원씩은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집 살 때가 됐어. 근데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그때 청약 통장을 깨더라도 지금은 당장 뭐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25만 원씩은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은 월급에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주거비랑 생활비를 빼고 나면 사실 저축할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대출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제 이런 현실에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은 뭐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지. 일단 종잣돈은 어떻게든 계약금을 치러야 되니까 네. 종잣돈은 최대한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것도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내용을 보게 되면 4억 이하의 네. 비아파트를 사게 되면 80% LTV 저리 대출해준다고 하는데 이걸 막 비판하잖아요. 왜 우리 보고 비아파트 들어가라는 거냐. 그렇죠. 비판은 하되 정부가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억 이하에 80%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빌라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재개발이 되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재개발도 이제 단계가 많아요. 단계가 있으면 초기 단계, 뭐 구역 지정이 됐다든지 이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곳들 정부가 500세대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또 구청장한테도 뭐 이양한다라고 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비 사업은 노력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구역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은 비판대로 하되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는 따 먹어야 된다. 정부가 앞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정책하는 분들이 이 청년들 골탕 먹어봐라 라고 해서 정책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만드는 정책이에요. 그 얘기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100% 만족을 못해도. 그러면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자 4억에 80%면 3억 2천이잖아요. 8천만 원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되는 방법을 좀 찾자.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의 청년들 표를 위한 이런 청년 지원 대책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파트는 우린 못 사요. 자, 서울의 평균 아파트 중위 가격이 13억, 평균이 그렇죠. 16억 하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청약은 공공 같은 경우 3기 신도시나 이런 데는 분양가가 그래도 저렴하게 나오니까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재개발 구역에 하면 좋죠. 꼭 4억 아니더라도 4억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대출 상품들이 있으니까 4억이든 5억이든 어떻게든 내가 모은 종잣돈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요즘 주식도 많이 하는데 또 주식 잘하는 분들은 주식에서 종잣돈 올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당장 오늘 집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미래의 희망을 지금 찾겠다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돈 모으고 끊임없이 이렇게 알아보고 기회가 되면 뭐 사도 되고 저는 계속 이렇게 트라이 노력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 같아도 길은 있다. 찾아보면. 그리고 의외로 발 빠른 친구들은 다 하고 작년 있네. 올해도 좀 샀다. 아, 음. 발 빠르게. 근데 아직도 늦지 않았고 저는 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내가 딸이라면 딸을 한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제 상황이 인턴을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지금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딸이면 집 하나 사주고 싶네. 일단은 뭐 주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지금은 이제 처음 단계잖아요. 네.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30대 때 취직해가지고 그때 어쩌다가 집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20대들은 20대 초반 중반부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희 세대보다 지금 20대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시대가 뭐 달라졌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돈 벌기 쉬웠다라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코인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고 주식시장도 예전과 다르게 또 잘만 하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달라질 뿐이지 예전에도 돈 버는 사람만 벌었어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녹화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회들은 항상 열리고 있으니까 도전하면 되죠. 코인도 하시고 주식도 네. 하시고. 근데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네. 근데 내 집 마련은 기회가 되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집 당연히 필요한데 안 되면 빌라 같은 거 뭐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거든요. 네. 빌라는 토지거래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종잣돈을 좀 모아야죠. 그래서 지금 진짜 찐 고민인 게 뭐냐면 이 종잣돈을 저도 모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모으고 있는데 제가 지금 월세를 살고 있어서 고민인 게 임대주택을 먼저 들어가서 청약 계속 도전할지 아니면 지금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청약을 계속 도전하는 게 나을지.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럼 일단 들어가서 안 들어갈 청약을 이유는 도전하는 없잖아요. 게 그렇죠.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혜택은 저는 무조건 받자는 주의죠. 왜 우리 기성세대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청년주택도 그렇고 앞서서 그런 뭐 대출 상품들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를 굳이 안 먹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청년주택 들어가시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든 열심히 알아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벼락거지 되는 중 딱 붙여놓고 계속 긴장하면서 알아보고 종잣돈도 얼마 모았냐 이렇게 긴장하면 그렇게 해외여행 자주 못 갈걸요.